리눅스 마스터 2급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기출문제의 동향과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마스터 시험의 2급 시험에 합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문제 유형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익숙해지고 또 공부한 내용과 암기한 내용들을 잘 조립해서 답을 작성하는 거, 선택하는 거,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예를 통해서 볼 거고요. 또 전체의 주제별로 대표적인 문제를 선별해서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는지, 답은 어떻게 되는지 주제별 문제풀이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럼 관련 내용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눅스 마스터 2급 자격증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요, 기출문제 동향과 풀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특강의 이제 마지막 회차가 되겠죠. 기출문제의 동향, 기출문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출제되고 관련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 준한 예제 문제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특징도 살펴보고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인지를 체크해보는 주제별 문제풀이 이렇게 과정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리눅스 마스터 2급의 출제 기준을 볼 건데요. 먼저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져 있죠. 이미 개요 부분에도 어느 정도 설명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특징을 보게 된다고 그러면 공통적으로는 60점 이상이 합격이고요. 1차 시험은 60분, 2차 시험은 100분인데 여기 보면은 2차 시험이 두 가지의 과목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리눅스 운영 및 관리, 리눅스 활용 40% 미만으로 성적을 얻게 되시면 이제 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40점 이상을 맞고 그 다음에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 합격이 되는 거죠. 1차 시험 50문항인데 리눅스의 이해, 설치, 기본 명령어고요. 기본 명령어가 배점이 제일 그러니까 문제수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문항에 나오고요. 중요한 리눅스 명령어와 또 그중에 더 중요한 명령어는 세부 옵션까지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대략 한번 파악해 본 다음에 해당 옵션들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파일 시스템 관련 명령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설치, 그리고 장치 설정, X 윈도우와 응용 분야, 우리 리눅스 마스터 2급 특강에서 진행한 순서에 따라서 각각 챕터별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비록 이렇게 좀 범위가 많은 것 같아도요,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부담스럽게 시험을 볼 만한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온라인이기도 하고, 충분히 어떤 많이 알려져 있는 기출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또 2차 같은 경우 있잖아요. 2차 같은 경우에도 사지선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익숙하게 공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중심으로 중요한 것들을 좀 그룹핑해서 살펴봐 주시면 아마도 무난하게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너무 쉽다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생각보다 리눅스에 대해서 너무 어렵지 않냐, 또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심적인 진입 장벽을 갖고 계실까봐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공부하는 내용이 좀 많고 그중에 중요한 것은 분명히 있지만 시험이라는 것 자체는 아주 어렵지는 않으니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자꾸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는 그렇다면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이 내용을 볼 건데요. 먼저 리눅스 마스터 2급 시행처 사이트가 있는데 들어가 보면 문제는 공유되어 있지 않고 답만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 사이트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보면 파악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 2년 전까지만 해도 문제를 공유해 줬는데 저작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더 이상 공개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인터넷상에서 충분히 검색 키워드 등을 활용해서 문제와 요약된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예 그냥 찾아가지고 다 드리면 좋겠는데 또 역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명확한 검색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요,
리눅스 마스터 2급 1차 족보 이렇게 찾으시거나 리눅스 마스터 2급 1차 요약본 이렇게 찾으시면 다른 사람이 잘 정리해놓은 족보 기출 문제도 찾을 수 있고요. 다음에 요약한 내용도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험을 보면 정말 좋다, 자기의 경험은 이렇다라는 것들도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것들은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편하게 표현드리면 대놓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그런 내용들까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부분에 있으면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학교에서 리눅스를 한번 공부해보자. 그리고 그 목표 중에 하나로 리눅스 마스터 2급 한번 취득해보자 라고 자격증 과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시험을 합격해보자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그런 몇 가지 가이드와 팁을 기억하셔서 가능한 또 빠르게 취득하시고 그 위에 계속해서 공부해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빨리 합격하시고 쉽게 합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그냥 이게 좀 뭐랄까 편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차 문제도 리눅스 마스터 2급 CBT 기출문제, 다음에 2급 기출문제 이렇게 찾으시면요. 아예 이렇게 문제 패턴이 공개가 돼 있고요. 모바일 앱 등에서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문제를 풀어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도 이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시행처에서 문제를 오픈하거나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라는 그런 가이드를 주지는 않고는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충분히 검색 등을 통해서 자료는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렇게 막 시험을 어떻게 본다라고 깊이 들어가 버리면 또 그래도 좀 공부해보고 실력을 쌓아보자라는 그거 대비 너무 이렇게 격가지로 나갈 수 있으니까 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구글과 검색 키워드가 있으니까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1차 문제. 배시 환경에서 아래 명령의 실행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자, 패스라는 환경 변수, 그 다음에 환경 변수를 설정하고 참조해서 사용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익스포트를 이용해서 환경 변수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이와 같은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우리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플러스에서 환경 변수를 참조할 때는 어떻게 했죠? 예, 앞에 스트링 달러를 붙였습니다. 또 패스라는 환경 변수는 프로그램 명령을 입력했을 때 이 명령어가 어떤 디렉토리에 있는지를 차례로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경로를 나열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나서 내용을 본다면 첫 번째, 기존의 경로의 내용을 제거하고 새로운 경로를 추가한다. 제거한 것인가요? 아니죠. 새롭게 패스를 세팅하는 건 맞지만 기존 패스의 내용, 스트링 달러 패스를 놓고 그 위에 새로운 폴더를 넣고 있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기존 경로 패스에 VAR이라는 새로운 경로를 추가한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자, 기존에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온 내용을 약간 응용한 거긴 하지만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다수의 디스크나 파티션을 하나로 묶어서 구성하는 기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이미 답은 LVM과 레이드라는 거 눈에 확 띕니다. 그렇죠. 레이드 2개 이상의 디스크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죠? LVM, 로지컬한 볼륨을 만들어서 할당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미 확인하고 넘어왔습니다. 특히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0번, 1번 등과 같은 레이더를 구성하는 모드가 있었죠. 스트라이핑, 미러링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EXT3, EXT4, 리눅스의 파일 시스템이죠. 특히 EXT3 같은 경우에는 저널링 시스템이 들어왔다. 즉 오류를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도 포함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고 우리가 넘어왔었습니다. 셀은 스토리지를 사용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특정한 형태라고도 확인하고 넘어왔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현재 디렉토리 위치가 VAR 밑에 크리스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다음 중 실행 결과가 다른 명령어는 무엇인가? 자, 우리가 ls 명령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ls L 이런 식으로 명령을 보게 되면 이런 디렉토리가 이런 파일이 보입니다. 자, 리눅스에서는 이제 파일과 디렉토리가 개념이 거의 같기 때문에 편의상 파일 혹은 디렉토리 아니면 함께 의미에서
파일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이라는 이 이름은 뭐냐면요.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점점은 부모 디렉토리, 상위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cd 점점 그럼 뭐가 되죠? 현재 크리스 폴더에서 상위 폴더니까 var 폴더로 cd 이동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cd/var 뭐죠? 예, 절대 경로를 지정해 준 거죠. var 폴더에 cd 점 뭐죠? 현재 폴더 안에 점점 이전 폴더로 가라. 그러니까 다시 var에 가는 거죠. 대신 맨 마지막에 cd var은 크리스 밑에 혹시 var 폴더가 있다면 그리 이동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예, 또 조금 더 명확히 설명하면 cd 점 밑에 var 이러면 조금 더 명확하겠죠. 현재 폴더까지 지정해 준 거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번이 다른 명령이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재밌게 출제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눅스 시스템 파티션 분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보면 때에 따라서는 정말 이게 맞는 말인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 거, 가장 가까운 거, 가장 맞는 말 이런 말 할 때는 이렇게 봤을 때 좀 정답에 가까운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추리하는 능력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최소한 루트와 수압 등 두 개의 파티션은 필요하다. 이건 우리가 보고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 두 번째, 서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파티션 분할을 권장한다. 아무래도 파티션을 나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디스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모. 홈과 var 등의 파티션을 분할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어차피 파티션을 나누어서 사용하는 거라 그러면 권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모. 설치 시 분할한 파티션을 운용 시 필요에 따라 변경을 사용한다. 자, 요거는 좀 애매하지만 틀린 말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한번 파티션을 만들면 중간에 그 파티션을 변경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 데이터가 손상되기도 하고 지워지고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또 해당 어떤 그 파티션을 참고하고 있는 다른 어떤 설정들이 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래서 답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이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예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 드린 거는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어떤 유틸리티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파티션 자체를 나누거나 하진 않더라도 파티션 크기는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윈도우즈에서는 예전에 그런 유틸리티 프로그램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게 맞나 틀리나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예측을 하면서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훈련 내지 안목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60점 이상이라는 그런 커트라인도 있는 것 같고요. 100점이 아니라 우리는 합격권 안에 들면 이제 합격인 거니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패스워드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passwd 크리스, 예, 이러한 명령으로 passwd, 그러니까 패스워드의 약자죠. 이 명령으로 패스워드를 변경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식의 명령어를 사용한다가 되겠습니다. 또 new password prompt에서 암호를 입력하며 화면에 내용을 표시한다. 요거는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암호를 입력하면 보안 등의 특성 때문에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에코되지 않습니다.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미 2번이 되고 동일한 암호를 재입력하죠. 확인 때문에 사용자는 자기가 원할 경우 바꿀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패스워드 명령을 입력해 보셨다면 당연히 정답을 찾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시스템의 네트워크 정보를 확인하는 명령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자, 이미 답이 눈에 보입니다. etc 밑에 크론탭. 예, 우리가 크론탭이 크론탭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정해진 시간 혹은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명령어들을 기록해 놓을 수 있는 그런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일단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번이죠. 네스텟. 예, 현재 내 시스템의 네트워크 상태, 연결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 라우트를 볼 수 있는 명령어, ifconfig, 기본적으로 내 시스템의 IP 정보들을 볼 수 있는 명령어, 예, 그런 것들이니까 다 네트워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지요. 자, 리눅스 시스템에서 SJCU, HMKR까지 연결되는 경로를
경로를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는 무엇인가? 그냥 단순히 사이트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경로 루트를 거쳐서 가는가, 어떠한 라우트 경로를 따르는가, 이거를 볼 수 있는 명령어. 예, 이미 답은 1번 트레이스 라우트 명령이 그것을 지원해 주겠다고 우리가 체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핑은 어떤 명령이었죠? IP 연결이 가능한지 또는 상대방 호스트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요거를 살펴보는 게 핑이었죠. 참고로 핑은 ICMP 프로토콜의 ICMP 에코 리퀘스트, ICMP 에코 리스판스, 야호죠, 에코. 이 코맨드 속성을 이용을 해서 동작하는데요. 핑을 날려봤는데 응답이 없다고 해서 상대방 호스트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뭐 좀 편한 표현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핑은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SSH, 예, 보안 통신을 하는 거죠. 오고 가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암호화한 상태에서 컨트롤 코드, 명령어 같은 것을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압축하는 기능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텔넷, 그거와 상대적으로 압축되지 않은,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 통신이 되고 있고요. IP와 포트 번호를 이용해서 그 서버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죠. 자,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문제 하나만 푼다고 그러면 1번이 답이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는 두 가지죠. 혹시라도 내가 놓치고 있는 지식적인 부분이 있나 하고 한번 점검해 보는 거고요. 아무튼 우리는 리눅스 마스터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리눅스를 학습하고 공부하자는 취지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어떠한 문제와 무엇이 중요한지를 파악해 보는 것도 큰 어떤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다면 답만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언급되어 있는 다른 것도 내가 알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저리에서 중요하다는 얘기는 다른 것들이 또다시 시험에 출제될 수도 있고 다른 보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자, 요렇게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출 문제를 학습하는 방식도 이러한 접근이 되겠습니다. 정답도 중요하지만 함께 나오는 다른 그 예시 있잖아요. 다른 항목들도 함께 공부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구나. 포함돼서 설명되어지고 문제 등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s 명령의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ls 명령은 많이 사용하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세부 옵션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L 옵션, 사용자의 물음에 답하는 형식이 아니라 자세히 세부 내용을 자세히 그 다음에 리스트 형식으로 사용자한테 조금 더 편리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고요. 이러면서 -A 옵션, 모든 파일을 보이는구나. -R 옵션, 하위 디렉토리를 포함하는구나. -F 옵션, 파일의 특성에 따라 끝에 특수문자가 추가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함께 챙겨서 가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셧다운 명령어의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C, 예약된 셧다운 명령을 취소한다. -H, 셧다운 명령이 완료된 후 시스템을 정지한다. -F, 셧다운 전에 실행 중인 프로세스에게 킬 시그널을 전송한다. 이건 아닙니다. -F 옵션은요, 재부팅할 때 FSCK, 파일 시스템을 점검하는 명령어를 건너뛰게 만들어서 부팅을 빠르게 하기 위한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R 옵션, 시스템을 재부팅한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인 거죠, 3번.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크리스 사용자가 현재 AI라는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다음 중 크리스 사용자의 그룹을 컴퓨터로 변경할 때 알맞은 것은 AI 컴퓨터. 자, 보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먼저는 유저 모드를 사용한다는 거네요. 그쵸? 유저 모드를 사용하는 거고 N 아니면 G 옵션이란 얘기네요. 예, 일단은 답은 G 옵션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 컴퓨터 그룹명과 사용자 이름을 주는 거냐? 아니면은 그룹명과 변경된 그룹명을 주는 거냐?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G 옵션으로 사용자 계정의 1차 그룹에 그 그룹을 변경할 수 있고요. 명령을 사용하는 방식은 이와 같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특정 패턴의 텍스트를 갖는 줄을 찾아주고, 벌써 감이 오시지 않나요?
예, 어떤 거죠? 예, 그랩이죠, 그랩. 답은 그랩이죠, 그랩. 참고로 파일 명령은 뭐죠? 해당 파일의 확장자가 아니라 실제 그 파일을 열고 그 파일의 헤더 정보 등을 봐서 어떤 파일인지 알려주는 거죠? 헤드는 뭔가요? 헤드는 예, 파일에서 첫 번째 예를 들면 5줄, 10줄 이런 식의 라인을 보여주는 거. 그쵸? find. 그쵸? 파일 찾아주는 명령어. 그렇죠? 예, 계속 보겠습니다. 자, 답은 2번입니다. 그랩.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메모리처럼 사용하는 기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죠? 이건 답은 일단 수압입니다. 그렇죠? 자, 다른 거 볼게요. make 파일 파이프 리다이렉션. make 파일은 소스 코드를 이용을 해서 패키지를 설치할 때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 수 있는 정보들을 담고 있는 거, 이게 make 파일입니다. 참고로 우리 소스 코드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configure, make install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configure의 결과로 생성되는 게 make 파일이기도 합니다. 파이프 뭐죠? 이전 명령의 스탠다드 아웃을 이후 명령의 스탠다드 인으로 연결해 갈 수 있는 거, 이거 파이프 명령이죠. 리다이렉트는 뭐죠? 리다이렉션. 그쵸. 원래 화면이나 화면으로 출력되어야 될 또는 키보드로 입력받아야 될 어떤 그런 명령들인데 출력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억나시죠? 지금 제가 잠깐 펜이 튀어서 잘 보이지 않을 텐데 꺽쇠 하나, 꺽쇠 둘, 역으로 되어 있는 꺽쇠 있었죠? 이런 식을 통해서 출력 방향과 입력을 재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있었습니다. 참고로 2개가 붙으면 뭐였었죠? 출력 방향에 2개가 붙은 거. 예, 만약에 파일로 재지정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이전 파일의 내용을 유지한 채로 뒤에다 붙이겠다, 즉 어펜드 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리처드 스털만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분이 했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 배포, 개작의 자유를 뭔가 프리웨어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것 같죠? 예, 정답은 일단 1번 FSP,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 되겠습니다. 예, 다른 것들은 다른 표준단체와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열심히 외운다고 해가지고 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라 그럴까, 때로는 이렇게 좀 찍을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이렇게 시험을 어떻게 잘 볼까라는 생각, 같이 시험을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우스운 표현, 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어떤 것들은 좀 적절한 걸 찍을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그 특강 과정의 내용과 그 다음에 또 직접 학습은 하셔야겠지만 기출문제를 몇 회차 풀어보시면 당연히 익숙해진 상태에서 정답을 고르실 수 있겠죠. 자, 그거는 전제하고 나서 재밌게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 다음 명령의 실행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야, 이거는 보니까 에코, 예, 어떤 정보를 화면에 출력해 주는 거, PWD, 스트링 달러가 붙었습니다. 결국은 PWD라는 환경 변수의 내용을 화면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루트가 나온 거네요. 자, 현재 작업 디렉토리의 위치를 확인하는 명령이 되는 거죠. 그쵸? PW 환경 변수는 홈 디렉토리가 아니죠. 예, 현재 내가 위치한 거고요. 요거는요, 뭐라 그럴까? 자동적으로 내부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환경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관리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실행할 수 있겠죠. 내가 현재 있는 폴더는 뭐 내가 지금 있는 폴더가 되는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함정입니다. 에코 퍼센트. 예, 스트링 달러로 내용을 확인하는 거지 퍼센트는 아닙니다. 참고로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윈도우즈 응용체제 있죠? 리눅스 말고 윈도우즈 응용체제에서도 환경 변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윈도우즈 운영체제는 앞뒤로 퍼센트가 붙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패스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앞뒤로 퍼센트가 붙습니다. 예, 리눅스는 어떻게? 앞에만 스트링 달러가 붙습니다. 이렇게 패스. 됐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중 콘솔 혹은 텍스트 모드의 런 레벨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런 레벨을 알고 있냐 물어보는 거죠. 자,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3번입니다. 런 레벨 3번 멀티 유저 CLI 콘솔 모드이지요. 런 레벨 5번
멀티 유저 GUI 모드입니다. 런레벨 6번 재부팅을 얘기하고 있고 런레벨 0은 시스템 종료와 관련된 부분이죠. 자, 이거는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헬로 파일이 어떤 종류의 파일인지 확인해보기 위한 명령이다. 이거 우리가 앞에서 보고 넘어왔던 거네요. 답은 파일입니다. 자, 이미 보고 넘어온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거요. 여기저기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한 회차 정도의 리눅스 마스터 시험을 그 문제를 보고 그 중에서 제가 적절하게 한번 재구성을 해본 겁니다. 지금 보시면 바로 느낌이 오시겠지만 예전에 나와 있던 문제의 보기가 새로운 문제의 정답으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학습하실 때는 물어본 것을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해해 주시고 때로는 원리 같은 거라든지 때로는 응용을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반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학습해 가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함께 나오는 보기의 특징과 보기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함께 학습해 주시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미 시험을 좀 보셨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신 경험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합격해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리자면 계속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점 또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꼭 참고하셔가지고 학습을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두 개의 파일명을 매개 변수로 사용하여 차이점을 확인하는 명령어, 차이점을 보겠다라는 거죠. 예, 답은 그냥 일단 diff로 딱 눈에 띄입니다. diff고요. find 점검하는 명령이죠. find 뒤에 오는 그 디렉토리 밑에서 내가 원하는 파일 패턴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주는 그런 명령이죠. 그러니까 파일명을 기준으로요. 파일명뿐만 아니라 퍼미션이라든지 특정한 날짜에 따른 것들도 함께 찾을 수 있는 것이 find 명령입니다. find 명령 자체는 정말 얇은 책이 나올 정도로 옵션도 많고 잘 사용하려고 그러면 좀 알아야 될 것이 좀 많습니다. 일단 우리는 find는 찾아주는 명령이다. 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중 파일 혹은 디렉토리와 관련된 명령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벌써 PS네요. 그렇죠. PS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목록을 보여주는 거죠. CP 복사, MV 이동, RM 삭제죠. 참고로 MV 명령을 이용을 해서 리네임 효과, 이름을 변경하는 효과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RM 명령과 RMDIR 명령의 차이점이 있죠. RM 명령은 -R 옵션을 이용해 가지고 디렉토리까지 지울 수 있는데 디렉토리 안에 파일이 남아 있어도 강제로 삭제할 수 있는 그런 옵션까지도 함께 제공을 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명령이다. 가장 적절한 설명은 무엇인가? ifconfig eth0 첫 번째 네트워크 카드의 그 인스턴스를 의미합니다. 다운 비활성화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eth0 네트워크를 비활성화한다 인 겁니다. 이거에 반대되는 명령은 뭘까요? 다운의 반대니까 업이겠죠. 업. 이런 것들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거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자, 크리스 계정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있으며, X로 되어 있죠, 필드가. 그러니까 이건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된 것과 관련된 파일이 있죠. 뭐였죠? etc 밑에 섀도우 파일이죠. 시큐어 파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일단 답은 1번 되고요. 크리스 계정의 UID와 GUID는 각각 500 맞네요. 홈 디렉토리 크리스 맞네요. 그 다음에 쉘은 배시 맞네요. 네, 다른 거는 다 맞고 자, 1번 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우리 그 특강 가운데서 말씀드렸지만 etc 밑에 패스워드와 섀도우의 그 필드 있잖아요. 필드 구성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운영할 때 중요하기도 하고요. 리눅스 마스터뿐만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도 단골로 물어보는 것들이거든요. 그만큼 이 리눅스라는 지식 주제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리눅스에서 패스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 파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거나 또는 기타 어떤 그 사용자한테 어떤 명령을 실행하게 만들 때에
환경 변수 중에 패스 있잖아요. 패스. 사용자가 명령을 입력할 때 어떤 폴더 경로를, 어떠한 디렉토리 경로를 따라갈 거냐. 이 환경 정보를 세팅해 줘야 되는데 어디에 넣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에 넣어놔야 자동으로 적용되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답은 일단 1번입니다. ETC 밑에 프로파일이죠.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이고, ETC 밑에 섀도우, 암호화된 비밀번호 관리하는 파일이고, 요거 슬래시가 빠졌네요. ETC 밑에 호스트, 예, 나만의 도메인이죠. IP주소와 도메인 네임을 집어넣어서 기록해서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파일. 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 리눅스에선 중요한 파일이고요. 시험에 나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만큼 어떤 중요하기도 하고 실제 활용하는 파일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ETC 밑에 호스트 파일의 내용을 프린트로 출력하는 거래요. 이게 리눅스 마스터에서는 좀 제 관점에서 희한하다 싶을 정도로 프린트 명령은 자주 물어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제 그래서 나온 건데요. 답은 일단 LP입니다. LP죠. LPC는 컨트롤이고 스탯은 상태고 LPRM은 삭제잖아요. 그래서 답은 LP가 되겠습니다. 레이드 구성 방법 중 한 개의 디스크라도 오류가 발생하면, 야, 이거는 스트라이핑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레이드 구성 방법 중 한 개의 디스크라도 오류가 발생하면 복구가 불가능한 거, 나누어 저장됐기 때문에 한 개라도 잘못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라이핑 모드인 레이드 0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레이드 1번은 미러링이죠. 중복해서 저장하는 거. 자,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2번, 3번, 4번, 그다음에 5번, 6번 더 있지만 일단 이 정도까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UM, 이것 YUM을 저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 어디서는 이러기도 하더라고요. YUM을 이용해서 HTTP 패키지를 제거하는 명령으로 적당한 거, 제거입니다. 제거, 예, 리무브입니다. 리무브. 자, 이런 부분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치는 뭐죠? 인스톨이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소스 파일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소스 파일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하는 단계인데요.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요. 자, 이제 뭐라 그럴까? 잠시만요. 요 앞부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거 이후 1차라는 문제 끝나고 이후부터는요, 지금 2차에서 나온 문제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1차, 2차가 일단 나뉘어서 지내고 있었는데, 혹시 위에 있는 내용, 요거 카테고리 구분된 거를 혹시 못 보시고 넘어오셨을까봐 가이드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1차 문제 예시였고요. 여기 ETC 밑에 호스트 파일부터 2차 문제 예시입니다.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요. 1차 문제와 2차 문제가 완전히 칼로 나누듯이 주제가 쫙 나눠져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비록 목차가 다르고 항목이 다르고 출제되는 주제가 다르다고 나와 있지만 연관되는 어떤 개념과 주제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키워드가 재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어보는 패턴은 느낌이 좀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소스 파일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설치 단계로 진행하는데 가장 적절한 단계는 뭐냐? 그쵸? make, configure, make install,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답은 configure를 통해서 make 파일을 만들고 make 파일로 실행 파일로 만든 다음에 make install로 원하는 곳에 복사해 넣는 거, 설치하는 거,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참고로 make 디스크린이 있는데요. 얘는 그러니까 make clean은 기본적으로 삭제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make 디스크린이 들어가면 설치된 것까지 포함돼서 전체 내용을 싹 삭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그냥 체크하시고 넘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VI 편집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 중 변경된 내용을 저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명령은 무엇이냐? 이건 뭐죠? 강제로 종료할 때 어떻게 쓰겠냐고 물어보는 거죠? 답은 Q 한 다음에 느낌표 붙여주는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른 것들은 아니에요. 답이 2번이에요. 그리고 VI 편집기는요, 상대적으로 2차에서 한 회차 안에서도 많이 물어봅니다. 아마 3문제, 4문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이런 옵션들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VI 편집기는 기본적으로 리눅스에 내장되어 있는 그런 어떤 편집기이기도 하고요. 손쉽고 빠르게 보통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예, 물론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많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VI 편집기에 주요한 어떤 옵션들과 예를 들면 행을 삭제할 때는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세부 그 명령들까지도 함께 체크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막스 편집기를 개발한 사람으로 가장 적절한 이름은 무엇이냐? 자, 이거 답은요, 2번 리처드 스톨만이거든요. 참 풀기 어려운 문제겠죠? 왜냐하면 이거 그냥 시험에 나온다고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 풀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자, 이런 것들. 제가 또 한번 재밌고 편한 표현 한번 쓰겠습니다. 이거 그냥 복골복이라고 찍어도 다른 문제를 맞춰서 합격하는 게 오히려 더 속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로 수행 중인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명령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자, 답은 일단 잡스입니다. 잡스. 예, 우리 이거 제가 우리 과정 중에서도 봤던 겁니다. 자, 리스트, 파인드, fg 여러 개 있지만 일단 fg 명령까지만 보죠. fg는 뭐죠? 백그라운드로 실행되어 있는 것을 바깥으로 빼낼 때, 포그라운드로 바뀔 때 fg죠? 그럼 백그라운드로 보낼 때는 bg죠, bg. 자, 답은 일단 3번인 거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CentOS 7 버전에서 모든 프로세스의 시작이 되는 프로세스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뿐만 아니라 함께 기억할 게 있습니다. 리눅스 마스터 시험에 그 대상되는 운영체제가요, 바뀌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CentOS 6 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CentOS 7 버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시스템적인 내용이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만약에 예전 버전이었다 그러면은요, 이닛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닛 프로세스. 그리고 아직도 블로그나 많은 데서 이닛 프로세스가 처음 실행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특강 과정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물어보는 것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예제들, 그렇죠? 보기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연습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일단 답은 시스템 D입니다. 4번입니다. 4번. 자, 넘어가겠습니다. CentOS 만약에 7이라는 말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복수 정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조금 모호한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사용자가 터미널을 닫아도 계속해서 실행한다. 예,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No HUP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잡스는 이미 우리가 보고 넘어온 거고요. BD도 말씀드렸고요. 자, 뭐 EXEC가 있고 우리 포크 뭐 그런 것도 있었죠. 예, 기억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포크 복제한다. EXE 변환해서 실행된다. 예, 혹시 키워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중 쉘 변수를 제거하는 명령으로 다음 중 또는 사용 중인 쉘 변수를 제거하는 명령으로 가장 적절한 거, 쉘 변수를 익스포트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더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죠? 예, 답은 이미 언셋입니다. 나와 있죠? 설정할 때는 익스포트죠? 예, 이런 거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함정으로 나올 수 있는 게 set입니다. set. 왜냐하면은 다른 운영체제에서는 set으로 환경 변수를 세팅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크리스 사용자의 디스크 사용량을 확인하는 명령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가로 안에 무엇을 넣겠냐는 거죠. 자, 일단 답은 디스크 U입니다. DU입니다. DU. 답은 DU 4번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S, 이 옵션은 뭐지? 이럴 수 있습니다. 먼저 -S 옵션은요, 지정한 디렉토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파일과 하위 디렉토리의 모든 용량을 합친 전체 용량을 표시해 줍니다. 그 다음 -H는요, 관리자가 보기 쉬운 단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이런 식으로 출력해주는 옵션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함께 체크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다음 명령을 실행한 후 샘플 텍스트 파일의 퍼미션 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자, umask 물어보고 있는 거죠. umask 022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죠? 파일은 666
디렉토리는 777에서 umask에 설정된 값을 뺀 값으로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022를 빼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파일이니까. 그러면 6, 4, 4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비트 패턴으로 바꿔보겠습니다. 6이면 1, 1, 0. 왜냐면 0, 2, 4니까요. 4면 어떻게 되죠? 4니까 0이 4니까 1, 0, 0, 1, 0,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리드 라이트 W 부여해보겠습니다. 리드 라이트 0이니까 없는 거죠. 리드 없고 리드 없고 자,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또 특히 666, 777 이런 거 헷갈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빼야 된다라는 것도 놓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인 거고 그만큼 자주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이니까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빅데이터 관련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용어는 무엇인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거래요. 클러스터에서 동작한대요. 분산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한대요. 이런 거 굉장히 많겠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고 또 프리웨어래요. 이런 것들이 모아져 있는 모음이래요. 자바 언어를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대요. 자, 이런 것들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예시가 뭐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도커, 컨테이너 기반 가상화, 경량화된 가상화를 지원해주는 그런 플랫폼, 그런 기술이죠. 도커,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R 언어, 데이터 분석 등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그런 언어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NoSQL, Not Only SQL이죠. Not Only SQL, 이걸 NoSQL이라고 합니다. NoSQL, 이거는 비정형 데이터나 정형 데이터, 즉 SQL과 SQL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미인 거니까 어떻게 보면 플랫폼과 소스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그런 기술적인 키워드가 되겠죠. 자, 답은 하둡입니다. 하둡.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당연히 그 안에는 머신러닝 등까지 포함되어 있는 에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즉 필요한 것들이 다 모여있는 오픈소스의 집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메일 서비스와 관련된 프로토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SMTP, POP3, IMAP 이런 거죠. SNMP는 뭐죠?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 프로토콜. 네트워크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살펴볼 수 있는 거 그럴 때 사용하는 게 SNMP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MIB라는 요런 그 다료 구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정보를 관리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중 CentOS 7, 또 CentOS 7을 물어보고 있죠? 자, 6에서 7로 바뀌면서 물어볼 게 많아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CentOS 7에서 네트워크 카드 장치를 장착했을 때 IF 콘피그 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우리 학우님들 혹은 참석하시는 분들 답이 뭘까요? 리눅스를 조금이라도 보셨거나 공부하신 분들은 ETH0, ETH1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뭐 LO도 있고요. LO는 이제 루프백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으로 할당되어 있는 거니까 네트워크 카드를 장착했을 때와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되니까 일단 1번 답이 아니고요. 결국은 ETH냐, ENP0S3냐잖아요. 자, CentOS에서는요, 3번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참고로 우분투나 다른 리눅스였다 그러면 ETH0가 답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자, 이런 것들, 인터넷 등을 찾아보면 대부분 ETH0, ETH1을 대상으로 예제들이 나오는데요. CentOS 7 같은 경우에는 다르다. 요거 체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SSH 서버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SSH 명령어의 옵션 중에서 포트를 지정하는 옵션이 무엇인지 물어보는데요. 일단 답은 3번이에요. 근데 이거 왜 물어봤을까요? SSH 서버의 포트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SSH 같은 경우에는 접속해서 명령을 주고받고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잖아요. 따라서 잘못하면 보안의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져 있는 포트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포트를 지정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저런들 이슈 때문에 보통 포트 번호를 지정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P 옵션을 주고 있는 거죠. C 클래스 네트워크 대역에서 서브넷 마스크 값이
255점, 255점, 250점, 192일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서브넷의 개수는 몇 개인가? 자, 일단 답은 4개거든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좀 가져오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암묵적으로 이 문제를 딱 보게 되면 네트워크 설정과 관련된 부분, IP 주소 체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리눅스에서 많이 물어보는가? 라는 것을 고민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물어봅니다. 실제로 한 회차의 문제를 봐도 네트워크 주소 체계라든지 IP와 관련해서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고민했던 이유는 이 문제를 하나만 가져오는 게 맞을까? 다 관련된 걸 가져오는 게 맞을까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조금 시간 관계상과 또 여러 가지 것을 좀 핑계로 일단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대신에 우리 학우님들 또 참석하신 분들 문제에서 네트워크 설정과 IP 주소 체계에 대해서 종종 물어보고 있으니 기출문제를 이렇게 보신 다음에 최소한 기출문제에 나오는 예시 항목들까지 포함을 해서 추가적인 학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학과 관련된 과정에서도 네트워크와 관련된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수강하셔서 또 더 공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미 한 두어 번 드렸던 말씀이지만 리눅스 또 그 안에 있는 네트워크 또 조금 더 확장하자면 암호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IT에서 계속 사용되는 부분이고 또 클라우드로 가더라도 기본적인 이론들은 그대로 담고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반 이론이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심화 학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함 플러스 어차피 IT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기반 이론은 조금 더 다지고 간다는 취지로 추가 학습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IP에 대한 맥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이건 프로토콜 이름과도 같은데요. ARP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NSLOOKUP은 뭐죠? DNS와 IP 주소의 관계를 볼 수 있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X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허가하는 명령어, 뭐죠? 허가하는 명령어, X호스트였죠? 서버에서 실행해야 될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내용을까지 해서 우리 리눅스 마스터 2급의 기출문제의 동향, 또 풀이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1차 문제와 2차 문제의 패턴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좀 봤는데요. 어찌 보면 패턴이라고 할 것 없이 비슷하게 중복돼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결국 온라인으로 치러지는 시험이냐, 또 실제 현장에서 사지선다형으로 치러지는 시험이냐, 이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리눅스 마스터 2급 특강이 마무리지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전 차수까지는 이제 이론과 지식과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 조금 더 좀 집중도 하고 긴장해서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어떻게 합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서 빨리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는 개념을 앞세워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 딴에는 좀 재미있는 표현들을 좀 써보려고 했고요. 우리 학우님들 또는 참석하신 분들은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모쪼록 마무리하는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빨리 합격하시고, 그 후에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실력을 키워가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학과에는 또 IT와 관련된 또 리눅스, 네트워크, 클라우드 등등 또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반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강의하고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교과목들이 있잖아요. 적절하게 중요한 것들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또 수강을 하신다면 함께 이렇게 융합이 되어서 더 좋은 시너지를 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